자, 49번 어법 특별행정 공금지 읽어볼게요. 특별행정 공금지가 뭐예요? 유모차 주지 말라고 했던 거. 근데 그 중에서 정확히는 10%하고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 이 3만원이면 3만원이고 참 이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도대체? 3만원이라고 그냥 하면 알아듣기 쉽겠구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요. 1년 동안 나는 납입 보험료가 뭐냐면은 내가 월 10만원을 내. 월 10만원씩 내면은 1년 내는 보험료는 얼마예요? 12달 곱하기 12달 그러면 120만원 내겠죠? 120만원에서 10%면 12만원이잖아요 12만원이니까 1년 내는 납입 보험료의 10% 10%인 12만원인가. 그리고 3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여기 12만원하고 3만원 작은 금액이 뭐예요? 3만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3만원 넘게 초과하는 금품. 3만원, 3만 3천원짜리 한약 한 박스 줬어, 선물. 위반. 3만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이 3만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월 10만원이잖아요. 근데 월 1만원짜리야, 월 1만원짜리 보험료예요. 그러면은 12달 12만원이죠. 12만원의 10%는 얼마예요? 점 찍어. 12,000원이잖아요. 12,000원하고 3만원 중에 뭐가 작아요? 12,000원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12,000원보다 더 큰 선물을 해주면은 위반. 12,000원이면 뭐예요? 파리바게뜨 케이크 하나 샀어. 파리바게뜨 케이크 하나에 2만원이야. 파리바게뜨 케이크 2만원짜리 사주면은 이때는 위반이 돼요. 왜? 3만원보다 작은데? 왜? 3만원보다 작은 건 맞지만 이 10%, 이 10%보다는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이렇고 이랬다 저랬다요. 그래서 월납 보험료가 1만원짜리는 파리바게뜨 2만원짜리만 해줘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놨는지. 왜냐면은 보험료가 1만원짜리도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막 헷갈려.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이게 다 필요 없고, 뭐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는 10%하고 3만원 이걸 외워야 돼요. 왜냐? 정답이 나오니까. 10%하고 3만원.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숫자를 외우는 건데, 어떻게 외워야 돼? 10%예요, 10%. 이 10%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건데, 검색을 해보세요. 10%가 뭔지는. 왜냐면 얘기하기 좀 그런데, 단란한 주점. 단란함이 있는 주점. 영어로 치면 룸살롱. 한국말로는 단란한 주점이다. 빅뱅의 승리, 버닝썬 게이트 이런 거. 근데 이 화류계라고 하는 게 반드시 틀렸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좀 모호한 게, 화류계 업종이라고 해서 잘못됐고 나쁘고 불법이고, 불법은 맞기는 한데 안 좋은 거 맞아요. 화류계. 여기서 승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보험 설계사가 이 10%, 10% 검색해 보시고 10%에서 3만원을 약속해서 불법으로 잡혀갔어. 이렇게 외우세요. 10%가 3만원을 외우는 거예요. 승리가 10%에서 3만원을 약속해서 보험업법을 위반했대. 이렇게 외워요. 10%가 3만원이 맞아요. 자, 50번 안내자료에 대해 틀린 거. 3번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는 틀렸어요. 왜냐? 설계사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려고. 왜냐면은 난 통계청 자료이고 국세청 자료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는 내 맘대로 배포하겠다. 고객들 유치하겠다. 이거 왜냐? 사망률표 같은 거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암 통계 1년간 암 사망자. 난 이런 공적인 근거 제시했을 뿐인데 뭐가 불법이냐? 자기 맘대로 해. 근데 문제는 거기에 MSG를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좀 더 부각시키려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뽀샵칠도 하고. 근데 그게 설계사 단독으로 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은 설계사 단독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반드시 모든 자료에는 신고필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당장 신문 보시면은 광고들 보시잖아요. 신문 광고 뭐 연금 가입하세요, 뭐 은행 광고야, 대출 받아가세요, 뭐 그러면은 다 신고필이라고 있어요. 왜냐, 그 만든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분쟁이 생기면은 야 이거 신고필 받았네, 같이 책임져. 보호제도예요, 보호제도. 그래서 모든 자료는 신고필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설계사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정답 3번. 사실이어도 승인의 필수가 되는 거예요. 51번. 설명 의무. 자, 돈. 보이면은 보험금, 금 심사 절차, 심사 현황. 당연히 보험금 단계네. 그럼 2번, 3번이 보험금 단계야. 그럼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 자세히 봐요, 자세히. 이걸 허투루 볼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청구 단계에서 안내를 해주는 자료예요. 여러분, 당장, 보험금 청구해보세요, 한번. 어플 들어가서, 내가 병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어플 깔고, 어플에서 직접 셀프로 사진 쫙 찍어갖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은, 카톡이 또는 문자가 올 거예요. 땡땡 보험사에 보험금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보험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카톡에 알림이 와요. 내가 청구서 접수를 하면은 접수되었습니다. 시일은 3일 소요될 것이고 담당자는 누구입니다. 02 땡땡땡. 전화 이거 안 받아요. 전화해봤자 맨날 통화 중이라서, 통화 중이고 안 받고 바쁘고. 보상 상담자 홍길동 이렇게 하고 딱 카톡이 와요. 요게 청구 단계에서 날라오는 메시지에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와요. 뭐냐, 담당자 부서 연락처, 필요 서류, 심사기간 예상, 청구 단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사가 끝났어. 3일 이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이제는 또 알림톡이 와요. 알림톡이 오는데 무슨 내용 포함하고 있냐. 자, 보험금으로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얼마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면책이야. 면책이면 면책 사유, 돈이 10만원 나왔어. 10만원 나오고, 면책이다 그러면 면책이라 나와요. 스케일링 받았어. 그런 거 청구하면 안 나오잖아요. 여드름, 피부과 가서 여드름 주사 여드름 치료 레이저 받았어. 그런 거 면책 이렇게 딱 나와요. 돈 안 준다고. 그게 3번 심사 지급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표기하는 거고, 청구 단계에서는 이 내용이 맞겠죠. 그리고 52번 정제일수에서 틀린 거. 자, 3번 보면은 심의결 과태료가 아니라 제재금이에요. 아까 과태료는 뭐야?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제일 많이 하는 거. 속도위반 과태료고, 그거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행정규율을 위반했잖아요. 행정적인 제재가 과태료잖아요. 용어가. 아까 뭐였어요? 벌금은 형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협회 내. 이거는 행정은 모든 전 국민 대상이고, 협회는 거기 소속된 FC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이건 특정 집단에 있는 내부적인 내규잖아요. 내규. 회사 내규. 내규 위반은 이때는 제재예요. 제재. 이 FC들은 이 협회 소속이잖아요. 협회 소속의 룰을 위반을 했어. 그럼 제재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3번은 제재금이 맞아요. 제재금의 뜻은 뭐냐면은 관리, 감독. 그러니까 이 협회는 설계사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등록해주고 회수하고 내쫓고, 이 권한을 가진 집단은 관리, 감독, 감독, 퇴출, 제재 권한을 가진 집단은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과태료나 벌금 이게 아니라 제재금이 맞아요. 3번 우수인증 설계사는
자, 3년 이상 이거는 말였고, 자, 3번 보시면은, 유지율 또는 계약 건수, 유지율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유지율. 그러니까, 13회차에 90%, 25차에 80%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축구, 야구를 보면은, 타자는 타율이라고 하고, 투수는 방어율로 그 사람 평가잖아요. 똑같아요. 뭐냐면은 13회차라는 말 뜻은 뭐냐?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3회차는 1년 이상 유지하였는가라고 해서 중요한 분수점이 돼요. 1년 이상 가입을 유지를 했다는 건 뭐냐? 유지는 반대말이 해지, 유지 이렇게 쓰거든요. 해지하고 유지라는 말을 쓰는데 유지는 유지 중이다. 이 보험계약이 살아있다 이거고 해지는 해약해버렸다. 해지율이라고 하거든요. 유지율이 뭐냐? 13회차 1년간 이 사람이 10건을 계약을 했어. 1년에 10건을 받았는데 여기서 9건이 내가 1년 전에 계약을 했어. 근데 1년 동안 보니까 10건 중에 9건이 살아있어. 그러면 90%의 유지율을 보여주는 거고 25회차는 뭐예요? 2년 딱 24개월이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분수령으로 보고 2년을 또 분수령으로 후에 보거든요. 2년. 그러면 25회차는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수록 25회, 100회, 200회 가면 갈수록 당연히 서바이벌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이야. 회차가 가면 갈수록 해약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번에는 2년 동안 보니까 10건 중에 8건이 살아있어. 1년 전에는 한 명이 나가 떨어졌는데 이번에 2명이 게임 오버 됐어. 2명이 나가리 됐어. 그러면 80%가 되죠. 이게 유지율인데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려면은 13회차는 90% 그리고 25회차는 80%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은 이 숫자를 외워야 되잖아요. 80%하고 이 90%를 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타자로 치면 홈런 타자. 홈런 타자라기보다는 그냥 득점 기계자 에이스예요, 에이스. 야구나 축구로 치면은 진짜 에이스지, 에이스. 왜냐?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데 우수인증 설계사는 10중 8구를 해야 돼. 이렇게 외워요. 10개 중 9개, 8개를 해야지 우수인증 설계사가 된다. 10중 8구다. 90% 80%고 그리고 3번에 유지율 또는 보험료 모두 가능.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딱 숫자로 100건 중 90건 10건 중 9건 이렇게 해서 계약 건수로 평가를 하면은 심플하게 책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1년에 계약이 10개가 채 안 돼. 한 4개 5개 근데 고액 계약을 받아. 그래서 3개 4개 받는데도 1,000만원 억대 계약을 맺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돼요? 이때는 이제 보험료를 쓰겠다 이거예요. 보험료로 이 사람은 1년에 1억인데 1억 중에 9천만 원은 살아있어야 돼. 이 사람이 1억을 체결시켰으면은 8천만 원은 2년째에 살아있어야 해. 그래서 3번 계약 건수 또는 보험료 모두 가능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보험료 또는 계약 건수 둘 다 모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 3번이 맞고 54번 10중 8구라고 했으니까 나는 맞아요. 맞고 이제 3번 틀린 거를 고르래. 이번에 맞는 게 고르는 게 아니라 가 봅시다. 가는 3년 이상. 맞는 말이니까 가는 일단 땡이야. 다 정답이네. 가가 땡이니까 나 정답 바로 자동 정답이 되는데 일단은 나는 10중 8구 10중 8구라고 했으니까 나는 틀렸고 3년간 품질 보증은 무효반권. 3년이 아니라 1년이에요. 1년. 인증기간. 왜냐면은 야구, 축구도 똑같아. 야구도 시즌, 축구도 시즌. 축구 득점왕 뽑아. 득점왕.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어. 매 시즌마다 1년간 보잖아요. 1년. 야구도 똑같아. 사이 영상 수상을 해. 1년. 설계사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예요.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뭘 보냐? 민원이랑 무효가 빵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맞아요. 1년. 1년 뭐 안 어렵지. 전혀 뭐 안 어렵지. 자, 그 다음 55번 예금자 보호를 봐볼게요. 예금자 보호. 이 개념도 여러분이 책에 112쪽에 보시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예금자 보호가 뭐예요? 은행 예금도 내가 낸 돈 신한은행에 먼저 예금자 보호부터 신한은행에 돈을 예금 맡기잖아요.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은행은 5천만원까지 한 은행 기간당 5천만원까지 예금돼요. 자, 국민은행이야. 국민은행에 5천만원 맡겼어. 예금자 보호 되죠. 1억 맡겼어. 5천만원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5천만원은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왜? 최대가 5천만원까지만 예금 보호가 되거든요. 한 은행 기간당. 자, 그럼 반대로 신한은행에다가 5천만원을 신한은행에다가 국민은행에 1억 몰빵 안 하고 뿜빠기 했어. 신한은행 5천, 국민에 5천만원 넣었어. 그러면은 5천만원 보호되고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 보호가 돼요. 그래서 도합 1억까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쪼개 넣죠. 부자들은 쪼개서 넣죠. 물론 우리는 이제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억까지 예금을 해놓을 여력이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아무튼 자, 여기서 이제 은행은 5천만원까지 된다 치자. 자, 보험은 어떻게 되냐? 보험의 예금, 보험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보험은 세모야, 세모. 112쪽에 잘 나와 있는데 봅시다. 보험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단 뭐가 될까요? 자, 112쪽에 상품별로는 보호 대상 1번 개인이 가입한 계약, 그리고 보험의 특약 DC, DC형, IRP 제외는 법인 계약, 그리고 뭐 변액보험 2개야, 그리고 DB형. 심플하네. 뭐냐? 1번 첫 번째 보험 계약. 이 뜻은 이 보험 계약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보험 계약이 되는 거는 보험금, 내가 받아야 될 보험금,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보호가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기납입보험료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월 100만원씩 내가 월 100만원씩 12달 냈어. 1년에 1200만원 내죠. 그거를 한 5년 냈어. 그러면은 뭐 얼마야? 6천만원 냈네. 내가 월 100만원씩 5년, 그러면 6천만원의 원금이잖아요. 이 원금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낸 원금이 보호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보호받는 거는 이 돈이 아니라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예를 들어 내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어요. 종신보험 월 100만원 냈고 6천만원 부었어. 5년 동안.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근데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내가 사망하는 시점에 채무 불이행되고 회사가 흔들흔들해서 이제 거의 이제 부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부도 절차. 이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해버렸어. 그러면 6천만원 중에 되는 거는 5천만원까지 보호가 돼요. 5천만원까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발동을 해요. 대신에 1천만원은 그럼 어떻게 됐냐? 날라갔어요. 이거는 왜냐?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법 정의 자체가 5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5천만원의 예금자 보험금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대상이. 반대로 똑같이 부도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어. 이번에는 이거는 내가 죽을 때 받은 보험금이고,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은 파산을 했잖아요. 그럼 파산을 하면 어떻게 돼? 해약되잖아요. 계약이 해약 환급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종신보험에
보험금은 6천만 원 가입. 내가 기납입 보험료가 6천만 원이고 기납입 보험료가 6천만 원이고 이 보험금 약간 잘못 말했구나. 이 보험금이 뭐냐면은 종신보험이 월 100만 원이면은 한 보통 1억을 이렇게 가입하거든요. 1억. 1억짜리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 앞에서 잘못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월 100만 원 내고 사망보험금이 1억이에요. 1억. 이렇게 되면은 내가 5년 후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보험금 1억 가입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1억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예금자 보호가. 왜?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될 보험금이잖아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니까. 1억. 단 1억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천만 원까지만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낸 돈은 누적 얼마 냈어요? 6천만 원 적립금.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기납입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망보험금은 1억. 기납입 내가 낸 돈. 내가 5년간 낸 돈. 기납입 보험료 6천만 원. 기납입 보험료는 대상이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납입 보험료는 대상이 안 돼요. 그럼 뭐냐? 기납입 보험료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약 환급금이 돼요.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금이 뭐예요? 내가 해지했을 때 받는 돈. 내가 5년 후에 사망을 안 했어. 살아있어, 멀쩡히. 그러면은 보험사가 파산을 했잖아요. 부도가 났어. 그러면은 해약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6천만 원의 해약 환급금이 얼마예요? 돈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내가 낸 돈이 6천만 원인데 해약하겠다. 그러면 그래? 너 해약한 건좀 20% 된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20%면은 6, 20이 12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30%다. 그러면은 한 180, 40%, 240만 원. 이게 해약환급금이에요. 이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해약환급금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내가 낸 6천만 원은 몽땅 날아가는 거죠. 왜냐? 이게 해약환급금이니까.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원래 그거잖아요. 네가 약속을 깼어. 그러면은 그동안 보장보험료 다 지출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다 회식하는데 다 썼어. 그리고 네가 해약하겠다고? 그러면 우린 300만 원 주겠다. 이게 약관이고 이게 상품 설명이고 이게 상품의 특성이죠. 보험 상품의 특성이 이래요. 해약 환급금 20%. 무해지다. 그럼 빵 퍼센트도 있어요. 빵 퍼센트. 무해지 보험 빵 퍼센트예요.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이게 보험의 원리인데 어떻게 뭐가 불합리해? 이게 보험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동안 보장 받았잖아요. 우리가 5년간 생존이 있었기 때문에 1억을 못 받았지 사망했으면 1억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복불복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가 보험계약에서 요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내가 받을 보험금 그리고 해약환급금 이 두 가지가 예금자 보호가 돼요. 이 해약환급금. 그러니까 내 적립금이 가장 중요한 건 적립금이 기납입 보험료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112쪽에 또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된다. 아이고. 내가 계약한 보험계약이 있으시고 변액보험의 특약. 이제 변액보험은 또 뭐냐? 변액연금을 생각할 건데, 자, 뒤에 보시면은 IRP랑 DC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또 돼요. 뭐냐면은 사망보험금도 변액종신도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이 되는 거고, 변액종신은 종신보험이거든요. 변액종신도 사망보험금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변액연금의 연금액 그리고 IRP DC형의 연금액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뭐냐? 자, 연금 이번에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을 생각해 봅시다.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내가
연금을 뭐 한 50만 원씩 냈어 매월. 그러면은 내가 30살인데 65세 연금 개시로 해서 보험료를 막 냈어. 돈 내던 와중에 보험사가 파산을 합니다. 여기서 파산을 해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때 파산을 딱 해버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낸 돈은 파산을 해, 보험사가. 그러면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의 사유야. 그러면은 뭐 해약환급금 아니면은 기나입보험료를 이제 돌려줘야죠. 무효가 됐으니까. 그러면 계약을 돌려주겠지. 반대로 이러면 이제 내가 내는 와중에 파산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낸 돈 이제 끝이고 계약도 나가리 됐어. 끝. 네가 낸 돈 돌려주고 나가리. 반면에 그러면은 이 파산을 해서 납입할 수 있는 지급 여력이 돼서 돈은 돌려받으면 다행이지만 이 보험사가 도저히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막 차일피일 돈을 막 못 주고 막 해롱해롱해.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낸 돈이 적립금이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내가 낸 적립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하고 연금액이 이제 보호가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65세가 넘겨서 연금을 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낸 돈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65세가 되고 내가 연금으로 종신형까지 받아야 되는 연금을 최소 보증, 여기서 보면 최소 보증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내가 최소로 받는 연금액이 한 2억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이 2억에 대해서 내가 받는 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시를 하고 나서 파산을 했어. 그러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맞긴 하다만, 일단은 내가 이때는 연금으로 상품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IRP하고 DC형 그리고 연금 상품들은 이때 성격이 변해요. 연금이 개시가 되면은 기존의 보험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상품이 해약이 되면서 종신의 기능은 사라지고 연금의 기능으로 상품이 태세 전환을 하는데, 이때는 최소로 한 2억이라고 계산이 돼요. 최소 당신이 100세까지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한 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기량치를 줘요. 근데 그때 파산을 해버리면은 이 2억에 대해서는, 연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게 적용되는 게 변액보험의 특약, 즉 연금 그리고 DC형 IRP는 내가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이 회사가 연금 개시 이후에 파산을 하더라도 나라에서 최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법으로 연금을 주겠다. 왜냐? 연금은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번엔 제외 보면은 법인. 그러니까 법인 계약이 뭐냐면은 CEO 플랜이라 그래갖고 경영인 정기보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경영인 정기보험. 그러니까 계약자가 회사가 돼서 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계약자가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야, 회사 너네는 니네가 알아서 돈 많잖아. 보호 안 해줄게. 안 해주고, 또 변액보험의 주계약. 변액보험의 주계약은 뭐 종신보험 같은 거는 적립액. 그러니까 변액보험의 주계약 그리고 재보험계약 확정급여형 DB형의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그러니까 적립금은 안 된다 그랬죠? 적립금? 내가 낸 거. 적립금은 보호 제외. 그러니까 연금이 개시해서 연금은 보호를 해주는데 네가 낸 돈은 보호를 안 해줘. 그렇게 구별이 돼요. 좀 어렵죠? 뭐는 돼야 되고 뭐는 안 되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바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계란 한 바구니에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뜻이, 여러분이
한 군데에 몰빵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분산을 좀 해주면 좋은데, 문제가 또 뭐예요? 아니, 국민은행에 1억을 넣어야지 이게 스노우볼이 커서 이자도 많이 붙고, 국민에 5천, 신한에 5천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가나 두 바퀴 굴러가나 이자는 여기서 각자 발생을 하잖아요, 이자는.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을 넣고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눈덩이를 계속 굴릴 수 있는데, 신한은행으로 딱 바꿔갖고 새 출발하려고 스노우볼을 굴리면은 이자가 좀 덜 붙는 단점이 있죠. 왜냐? 이것만 한 것만 키워야지 이자가 많이 붙는데, 두 집 살림을 키우는 순간 또 소액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나눠놔야 예금자 보고가 또 안전하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돈이 무한정 많아. 그러면은 여러 군데 많이 나눠서 돈 많이 나올 창고 만들어 놓으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예금자 보고고, 너무 이게 IMF랑 뭐 서브프라임, 뭐 리만 브러스 사태, 뭐 이렇게 많이 겪으니까 많이 불신을 너무 또 믿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언제 어떤 회사가 파산을 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언제 또 제2의 은행 올쇼크가 올지. 하지만 뭐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히 살아요. 마음 편히. 예금자 왜냐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연금보험 가입할 때도 그렇고 보험 가입할 때도 그렇고, 이 예금자 보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장치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변인연금 가입을 했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IRP 계좌 만들면서 한국투자은행에 IRP 계좌 만들고, 또 생명보험사에 IRP 계좌 만들었는데, 이 고민을 사실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고민도 이거예요. 제가 한국투자에 IRP를 만들고, 5천만 원까지 일단 모아. 그 다음에 5천만 원 1억으로 만들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보험사 만들었고 5천만 원 만들까? 사실 이것도 저도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5천만 원을 따로따로 놔둘지, 아니면은 설마 망할까 하는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IRP 계좌 하나 운영하다가 5천만 원을 채웠어. 그러면은 아마 다른 데다가 계좌 하나 또 만들어서 5천만 원 또 만들고 5천만 원 또 만들고 5천만 원 만들고, 왜냐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5천만 원까지. 그래서 그게 낫지 않나. 근데 반면에 하나 더, 이게 여러분 어렵지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예금자 보호가 연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DC하고 IRP는 적립금이 돼요. 적립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적립금 얘기 하나 더,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적립금이 있잖아요. 보험에서는 적립금이 원래는 기납입보험료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IRP하고 DC형, 이 IRP는 적립금이 예금자 보호가 돼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한국투자은행에다가 한국투자에다가 5천만 원 적립금 넣었잖아요. 이거 예금자 보호 돼요. IRP하고 DC는. 단 보험에 있는 그 적립금은 계약이 안 된다는 거. 너무 헷갈릴 수 있어. 오늘 법이 뭐 그런데 어떻게 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롭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그렇다는데. 은행에 맡긴 돈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 되고, IRP랑 DC형에 맡긴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고, 보험사에 맡긴 적립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음씩 어디 보자. 그래서 문제가 55번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은 1번 변액보험의 특약. 이게 맞아요.
1번 변액보험의 특약은 변액연금. 변액연금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 2번 법인은 받을 수 없고 3번 재보험도 안 된다. 재보험 뭐 코리아니, 스위스리 걔네들 보호 안 해준대요. 왜냐? 재보험 너네는 보험 잘하는 놈들이 뭐야? 계약자 거를 보호해주잖아요. 계약자 거. 1번 보시면은 결국에 계약자, 개인들을 보호해주지 뭐 법인, 뭐 재보험사 그런 데는 보험 안 해준다. 정답 1번. 굉장히 어렵게 얘기는 했지만 답은 심플하게 나오네요. 5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